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수시 면접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부터는 경희대 수시에서 네오르네상스 전형 수능 최저가 포함됐습니다. 예전에 2021년도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금년 2022학년도부터는 수능 최저가 적용되고 혹시 것을 못 마친 학생들은 면접장을 갈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3배수 기준으로 일정 인원이 빠졌었을 때 그때 면접에서 보다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만큼 오히려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히포메디입니다. 히포메디에서는 꾸준하게 의대 입시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왔습니다. 오늘은 경희대 의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경희대 의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최초로 수능 최저가 적용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면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학생 3배수에서 빠져 있다라는 부분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의대는 110명입니다. 110명인데 수시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고 110명 중에서 다른 수시 빼고 오로지 네오르네상스 전형만 가지고서도 55명입니다. 절반입니다. 전체 기준으로 수시 정시 비중이 있고 그 수시에서도 네오르네상스가 가장 인원이 많은데 55명입니다. 단일 하나의 전형이 경희대 의대 전체 110명 정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전형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이죠. 이 55명의 인원을 이렇게 1단계 합격을 하고 수능 최저 마친 상태에서 이제 면접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면접일이 12월 달에 매우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끝나고도 충분히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심층 면접 위주로만 생각을 하는데 경희대 의대는 심층 면접뿐만 아니라 서류 기반 면접 부분 것도 들어가 있고 여전히 자소서가 2022학년도까지는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의 기본적인 포맷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 의학계열 면접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계열 일반학과 면접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예전까지도 일반학과에도 재시문이 있었는데 이제 일반학과에서는 재시문 면접이 없어지고 오로지 의예과 의학계열에 있어서만 재시문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재시문이 어렵고 심층 문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준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뭐 일면 타당하고 또 일면 타당하지 않는 면도 있어요. 재시문 면접에 처음에 적응이 안 된 학생들은 그 얘기가 타당하겠지만은 재시문 면접은 하면 할수록 자신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면접을 많이 구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틀에 맞춰 가면은 오히려 나중에는 재시문 면접보다는 서류 기반 면접, 즉 학생부나 자소서 기반 면접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전공 적합성이나 인성을 드러내는데 많은 한계를 보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 유의해서 특별하게 재시문 면접에 포커스를 두거나 또는 서류 기반 면접에 포커스를 두거나 그거보다는 종합적으로 제대로 잘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면접의 평가 요소입니다. 두 가지로 봅니다. 인성 기준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이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전공 적합성 50%입니다. 여러분의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네 가지 요소를 보았던 것은 전형 소개에서 말씀드렸는데 면접에서는 그 네 개 항목이 두 개 항목으로 줄어져 있다는 사실이 거기에서는 인성과 전공 적합성 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인성에서는 다시 창학 이념 적합도 좀 굉장히 좀 힘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인성 부분인데 창의적 노력, 진취적 기상, 건설적 협동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좀 생소하죠, 사실은. 인성 부분 것은 뭐 우리가 이제 다른 대학의 학종에서도 인성을 많이 보고 특히 의학 계열의 인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고 있는데 창학 이념 적합도 부분 것은 좀 낯설어요. 사실은 경희대가 네오르네상스 전형 전반에 이제 흐르는 이 특성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네오르네상스 전형 지원 자격에 보면은 뭐 창조인, 문화인, 뭐 세계인 뭐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거 참고하고요. 경희대의 창학 이념 부분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전에 이제 조영식 박사, 조영식 이사장이었었을 때 흔히 이제 GS라는 그 기준으로 해서 굿윌
선의, 코퍼레이션 협동, 서비스 봉사, 선의 협동 봉사의 정신으로 발견 사회 또 세계 문화를 구축한다라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가면은 발견 사회 운동탑도 있고 또 이렇게 잘 살기 운동탑 이게 두 개 탑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캠퍼스가 사실은 세 개예요. 서울 캠퍼스, 국제 캠퍼스 그리고 또 별도로 대학원이 있는 이제 경기도에 또 다른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창학 이념, 경희대의 기본적인 정신 부분 세계화, 봉사 그리고 또 문화 이런 부분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접근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공 적합성 부분인데 이제 핵심적인 요소죠. 전공 기초 소양에서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인데 특히 2021년도 기출 문항 보면은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의 개발 과정이라든지 이 백신이 어떻게 인체에서 작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에서도 이와 같이 사실은 거의 교과에 가까운 수준의 그와 같은 학업 역량을 질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 물론 서류 기반에서는 집중적으로 질문이 가능하죠. 특히 세부 특기 사항, 세특에 있어서 생명과학 2의 어떠한 실험 내용이라든지 뭐 보고서 발표 이런 부분 거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력 부분 거, 탐구력, 의사소통 능력 전반적으로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인성과 전공 적합성에 있어서는 생활기록부랑 또 자소서 기반 면접을 충실히 해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잘 풀려야 되고 그리고 물론 이제 변별력이 확실히 있는 그와 같은 제시문 기반 그와 같은 면접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생활기록부나 그 다음에 또 자소서 부분 것에 대한 면접, 특히 경희대가 바라보는 인성과 그리고 전공 적합성 이런 부분들 것을 여러분들이 추출해 가지고서 모의 면접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 내용은 2021년도 기출고사 문제 유형을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면은 문제는 대개 이제 두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면접 총 시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 학과는 짧습니다. 8분이지인데 의대는 무려 18분입니다. 그래서 18분 내외의 면접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시문과 관련된 부분 것에 여러분들이 준비 시간이라든지 또 면접 시간 해가지고 매우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원 동기, 가치관, 인성 등 공통 문항이 있고 개인 서류 확인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 문항에서 여러분들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졸업 후 진로, 본인의 미래 의사로서의 비전과 포부, 그리고 또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의사로서의 가치 있는 삶 이런 건 이제 공통 문항이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여기까지도 공통 문항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통 문항 말고 어떤 문항이 있습니까? 개인 서류 확인 면접이 있습니다. 개인 서류 확인 면접 유형 부분 것은 두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문항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개방형 문항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중에서 가장 의미 깊었던 활동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확인형 면접이 있습니다. 화학원에서 세부 특기 사항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러이러한 활동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네,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통 문항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개인 서류 확인 면접에서 개방형 문항과 확인형 문항 역시 잘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제 문항 즉 제시문 기반으로 해서 역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그와 같은 영역 기준으로 해서 네 가지의 면접 부분 것의 유형입니다. 공통 문항, 서류 확인 면접에서 개방형 문항, 확인형 문항, 그리고 출제 문항에서 심층형 문항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은 훨씬 편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생활기록부와 자소서에 있어서 부분 거에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개방형 문항과 확인형 문항 요거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서류랑 제시문과 관계없이 공통 문항이 있는데 그것이 지원 동기 또 자기소개 그러니까 자기소개는 신상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동기를 포함한 미래 의사로서의 비전과 포부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예과 본과 기간 동안의 학업 계획 특히 대학생으로서의 의료봉사 활동 계획 그리고 또 졸업 후 진로 이제 이와 같은 부분 것의 공통 문항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여러분이 준비가 제대로 된다라고 했었을 때 마지막으로 인제 남은 부분들이 핵심적인 네 내용이 되겠죠. 바로 출제 문항이죠. 즉 제시문 기반 면접이 되겠습니다. 2021 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팬데믹 코로나 관련한 부분 것으로 인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시문은 두 개 제시문항인데 첫 번째 제시문항 이렇게 보겠습니다.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 이렇게 공통문항입니다. 사실은 의학 계열과 같은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문항 면접 첫 번째 문제일은 코로나19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서 인제 그 백신 개발이 보통 인제 5년 정도인데 1년 미만의 연구 및 시험 기관을 통해 더구나 FDA에서 긴급 승인이라는 그 절차를 통해서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백신의 작용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긴급 승인된 백신의 취약점이 문제인지 긴급 승인된 화이자 백신의 취약점은 무엇인지 긴급 승인된 다국적 제약회사 어떠한 백신의 얀센 백신의 아니면 모더나 백신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제점은 무엇인지 예상해 보세요. 네.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해서 문항 1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백신 작용 원리 부분 것에 대한 인제 그 부분 것을 물어보았고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인제 사전 지식이 있으면은 또 기본적으로 답변을 잘할 수 있겠지만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해 가지고 자신의 그와 같은 생명과학에서 배운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시문을 기준으로 해서 학업 역량을 측정한다는 것이 바로 문제 1 번과 같은 그런 유형입니다. 백신 작용 원리 부분 것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했고 두 번째 질문 내용은 긴급 승인된 그와 같은 백신의 취약점 이 두 부분 거에 대한 제시문에 있어서의 그와 같은 우선적인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의 내용이 일단적으로 제시문 하나에 질문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백신 작용 원리 부분 거 그리고 긴급 승인된 백신의 취약점 부분 거 관련해 가지고서 자신이 이제 답변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그와 같은 답변은 규모 있게 답변해야 됩니다. 1분 이상. 반드시 부연 설명까지 더불어서 체계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량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추가 질문이 인제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에서 제시한 추가 질문 부분 것은 "백신과 치료제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시오." 이제 요 부분 거가 추가 질문으로 인제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추가 질문으로서 네.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어서 진행되고자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국내 의료계 및 의료 관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 한 가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 두 가지의 추가 질문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 첫 번째 내용은 다름 아닌 백신과 치료제의 차이점 요 부분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그와 같은 질문으로서는 결국은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이 반드시 어려운 상황이냐 이건 위기긴 위기죠. 근데 위기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위험하면서 또한 그 자체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회되는 요소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죠. 기회되는 요소의 두 가지 부분 건데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그와 같은 기회, 영향 요 부분 거랑 의료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인데 위험하면서 기회인데 기회로 보는 거죠. 기회로 보니까 바로 뭐야? 긍정적인 영향 한 가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한 가지 설명하고 의료 관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부분 것은 여러분들이 내용에 적합하게 답변을 할 학생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내 의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분명히 이 면접관이 의료 관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 거에 대해서 답변들이 좀 후기를 보면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 관련 산업 부분 것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학생은 팬데믹의 이와 같은 상황이 비대면 관련되는 산업을 활성화시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비대면 산업을 이제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원격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부연 설명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비대면 산업 활성화 부분은 지나치게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범위가 좁아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서 면접관이 질문했던 것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는 얘기했지만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의료 관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이 비대면 산업이다라고 해놓고 비대면 산업 중에서 비대면 원격 진료의 발전을 촉구할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 것으로 한정해서 얘기하면 괜찮은데 비대면 산업 전반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후기를 제가 봤는데 그 부분 것은 범위를 벗어난 답변이 됐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최적적으로 답변을 해가는 그와 같은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 답변인데 이 부분 것은 모범 답안이라기보다도 어떤 사례 답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꼭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이제 그 다음에 의료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요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한 가지만 답변하라고 했으니까 의료계에 관련되는 영향 한 가지 답변하고 의료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 가지 답변하는데 둘 다 뭐야 긍정적 영향만 답변을 해주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극복하는 과정에서 감염병의 원인, 확산 경로, 진단, 증상, 치료, 예방, 공공의료에 대한 막대한 지식이 축적될 것이다. 이러한 지식은 향후에 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 혹은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또 새로운 남아공발 감염 오미클로가 이제 지금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전만큼 우리가 놀라지 않는 것이 기존의 코로나19에 대한 그와 같은 부분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감염병과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부분 것에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이걸 얘기해도 되고 또 다른 부분 것은 기술 혁신을 앞당기고 있다. 언테크 상황에서 온라인 부분 거 이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의료계에 한정이 아니죠. 의료계에서도 원격 진료를 요구할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의료시장 개척 및 선도할 수 있다. 이제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부분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 사례입니다.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름 아닌 새로운 감염병 혹은 팬데믹에 대한 집단 지성의 힘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해 주면 되겠죠. 또 다른 학생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의료 기술에 있어서 의공학의 원격적인 측면의 기술력이 월등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부연 설명해 주면 되겠죠. 의료 관련 산업 부분 거에 대한 사례 부분이에요. 의료 관련 산업의 대표적인 게 이제 방역 산업이죠. 그래서 이 부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구성을 하면은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답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제시된 부분 것의 내용을 보면은 대표적인 이제 의료 관련 산업으로서 제약회사들의 백신 개발 전쟁 그리고 치료제 부분 거 그래서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 관련되는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다. 그로 인해 가지고 백신에 대한 인류의 적응력을 키워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료 관련되는 산업이죠. 또 방역 관련되는 산업의 예를 들어도 이제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 관련되는 산업, 또 방역 관련 의료되는 제품 이런 부분들 것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대단하죠. 그래서 특히 화이자가 1분의 수익이 150만 원씩 이렇게 1초에 얼마 이런 식으로 수익
수익이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긍정적인 영향 기준으로 했었을 때 코로나19의 방역 관련 의료 제품의 그와 같은 기술 개발, 기술 혁신 이것이 감염병 진단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랑 방역 관련 산업으로 인해서 산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샘플 문제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와 같은 답변 일시 참고로 하고요. 뭐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준으로 좀 전체 내용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문항, 첫 번째 제시문 문항은 그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제시 문항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왔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것도 역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줘요. 자, 그 다음에 상황을 주고 나는 주치의로서 자녀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가족 간 돌봄을 권할 것인지 진행하는 질병 경과상 결국 피할 수 없게 될 요양시설 입소를 지금부터 권할 것인지 고민하였다. 지원자가 나라면 어떤 권고를 할 것이고 이거는 다른 대학의 MMI의 상황형 면접이랑 유사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알츠하이머 디지스, 알츠하이머 질병과 관련된 그와 같은 진단을 받았었을 때 이 부분에 그런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서 뭐 가족으로서 보호자로서 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누구로서 물어봤습니까? 나는 이 환자의 주치의로서 두 가지 중에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전형적인 MMI 면접 문제죠. 자녀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가족 간 돌봄을 권할 것인지 요거 하나랑 아니면은 요양시설 입소를 지금부터 권할 것인지 가족 간 돌봄으로 이 치매 환자의 치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요양시설 입소를 선택할 것인가 어떠한 권고를 가족들에게 줄 것인지 보호자들에게 줄 것인지 이 부분 것을 선택해 주시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제 그런 문제 유형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사례 답안 기준으로 해서 자녀들이 즉 보호자들이 바로 스스로 가족 간 돌봄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공부하는 경우에는 추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환자가 자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고 혼자 지내겠다. 이렇게 이제 환자가 의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가족 간 돌봄을 추천을 했는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죠. 또 반대로 요양시설 입소를 권했는데 치매 특성상 점점 악화되어 나중에는 자녀도 분간할 수도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자녀를 분간 못하는 경우 있어요. 지금 자녀들이 환자를 돌보면서 관계 회복의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추가 질문이 들어왔었을 때 이때 또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여러분의 그와 같은 판단력이 요구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문제죠. 그래서 일시 모범 답안 부분이고 사례 답안 부분들이죠. 이 부분 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내가 생각했던 답변이랑 가족 간 돌봄이랑 요양시설 입소를 통한 거에 대한 사례 답안 그리고 추가 질문에 대한 사례 답안 이런 부분 것은 하나씩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면은 충분히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경희대 의학계열 뭐 이 부분이 꼭 의예과, 치의과 그리고 또 한의학과 공통적으로 나왔던 제시문 기반, 출제 문항 기반 면접입니다. 물론 이거 잘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제시문 기반 그리고 공통문항 기반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희대 의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제시문 문항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여러분들 제시문 문항도 중요합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공통문항 그리고 또 서류 기반 면접 즉 개방형과 확인형 그와 같은 문항에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신경을 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폼에 대해서는 경희대 의대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그와 같은 모의 면접 과정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철저한 모의 면접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서류 기반 면접, 제대로 된 그와 같은 제시문 기반 면접에 철저하게
대비를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희대 의대 수시 면접 전형에 대해서 히폼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